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 2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도 선생님 문제풀이, 식을 만드는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세한 답은 설명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강물에 대한 문제인데 자세한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정리를 해드린다면 강물에 대한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속력입니다. 자, 왜 속력이 포인트냐면 보세요 여러분, 물은 흐르죠. 자, 그러면 배가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같이 간다면 그만큼 속력은 증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배는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온다면 그만큼 속력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강물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속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배가 물의 방향과 물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다면 전체적인 속력은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배가 물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다시 말하면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때는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자, 유람선을 타고 길이가 54km인 강을 내려오는데 1시간 30분,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이 걸렸다. 자, 강물이 흐르는 속력은, 자, 이 강물이 흐르는 이 물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의 속력뿐만 아니고 배의 속력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배의 속력을 X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강물이 흐르는 이 물의 속력을 Y로 잡고 그 다음에 식을 써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봐야 되겠죠? 유람선을 타고 길이가 54km인 강을 내려오는데 몇 시간? 1시간 30분. 자, 여기서 첫 번째 식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럼 총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뭐 분의 뭐죠, 여러분? 속력분의 거리죠. 자, 그러면 강을 내려오는데, 자, 여러분 강을 내려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력은 그만큼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속력은 그렇죠. 배의 속력하고 그렇죠. 물의 속력을 더해준 게 요때의 속력이 될 것이고,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54가 총 1시간 30분이다라고 했는데 요 1시간 30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1시간 30분이니까 전체 60분의 30이 들어올 거고, 자, 이 60분의 30 같은 경우는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전체 얘가 2분의 3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2분의 3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어디서 들어올 거예요? 바로 여기서 들어오겠죠.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식이 나오는데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건 그쵸, 물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올라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력이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의 식은 자,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주는 게 여기에 속력일 거고, 속력분의 거리가 총 얼마가 걸렸더라? 그쵸? 3시간이 걸렸더라 라고 해서 요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 때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그쵸? 얘는 그러니까 54가 2분의 3 x 플러스 y다 라고 요렇게 분모에 있는 거 바꿔주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54는 3x 마이너스 y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 보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같은 유형의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2번 문제 읽어볼까요? 보트를 타고 48km의 강을 따라 왕복하는데 강을 내려올 때는 2시간, 거슬러 올라갈 때는 3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강물의 속력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강물의 속력이 있다면 그쵸, 보트의 속력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트의 속력을 X라고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넣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트를 타고 48km의 강을 따라 왕복하는데 강을 내려올 때는 이라고 한다면 그쵸, 물의 방향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의 속력은 그렇죠, 보트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총 2시간이 걸렸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 X 플러스 Y분의 거리 얼마? 48. 얘가 얼마가 나왔다? 2가 나왔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 만들어 볼게요. 거슬러 올라갈 때는 3시간이 걸렸다 라고 했네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 말 그대로 그쵸,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x-y분의 48이 얼마? 총 3시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는 자, 여기 양변에 x 플러스 y를 곱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계산이 좀 더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48은 3x-y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편하겠죠. 자,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첫 번째 유형의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쵸, 강물에 대한 문제는 말 그대로 배가 물의 방향으로 그대로 같이 흐른다면 속력은 그만큼 증가가 될 거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배는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온다면 자,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속력은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주면 된다라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였어요. 자, 됐나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기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차와 뭐 터널 문제라고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란 터널이 있습니다. 뭐 터널이기도 하고 어쩔 땐 다리이기도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이렇게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을 어떠한 기차가 통과를 할 거래요. 그래서 요러한 이제 초록색 기차가 여기 기차에 여러분 그림이 너무 이상하지만 어쨌든 기차가 이렇게 통과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기차가 이렇게 쭉쭉쭉쭉 통과해서 들어와가지고 기차가 딱 여기 쓰면 우리가 터널을 통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바로 터널을 통과했다라고 하면 기차가 요렇게 와야만, 여기에 와야만 그쵸, 터널을 통과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거리입니다. 뭐라고요? 거리.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거리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의 유형은요, 기차가 간 거리가 터널의 길이만큼이 아니고 보세요, 여러분. 이 터널의 길이랑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야만 총 기차가 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터널의 길이만큼만이라면 기차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왔으면 우리가 기차가 터널을 통과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터널을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기차의 위치가 여기가 돼야만 우리는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거리더라. 그래서 이 기차가 간 거리가 터널만큼의 길이가 아니고 기차가 간 거리는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바로 터널의 길이와 글씨가 왜 이러죠? 그 다음에 기차의 길이를 더해준 것이 바로 이 거리가 되겠더라 라는 게 여기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걸 이해하셨다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가 1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자, 여기서 나오죠. 완전히 통과하는데 5분이 걸리는 기차가
길이가 20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1분이 걸린다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식이 나와야 될 거고 여기서 두 번째 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이제 뭐를 문자로 잡아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이 기차의 속력과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차의 속력을 선생님은 X로 잡을 거고요. 길이를 Y라고 잡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길이가 1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총 5분이 걸렸다.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에 대한 식을 써볼게요.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기차의 속력 뭐분의 X분의, 자, 여기 거리가 포인트라 그랬죠. 자, 1400m인 터널을 지나간대요. 그러면 거리는 1400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통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총 간 거리는 터널의 길이랑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1400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기차의 길이 얼마까지? 그렇죠. Y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됐을 때 총 몇 분이 걸린다? 5분이 걸린다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번에는 20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1분이 걸린대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 속력 뭐분의 X분의 거리를 들어와야 되는데 거리 200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통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차의 길이까지 들어와서 얘가 총 1분이 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틀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그쵸, 분모 X에 있는 거 양변을 X를 곱해서 1400 플러스 Y는 5X다 라고 해서 조금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풀면 되고 얘도 200 플러스 Y는 X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뭐였더라? 거리였더라 라는 거 봐주시면서 자, 한 번 더 같은 유형의 문제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기차 터널 문제긴 한데요. 조금 선생님이 응용된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어떤 열차가 길이 57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 데는 총 20초가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첫 번째 식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길이가 117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가는 데는 요번에는 몇 초? 40초가 걸린다고 한다. 여기서 끊고 두 번째 식이 들어와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그쵸? 이제는 보이시죠? 자, 근데 요번에는요, 여러분 조금 응용된 형태라고 한 이유가 바로 물어보는 게 조금 달라서예요. 이 기차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X로 놔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문제를 푸는 건 똑같아요. 일단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차의 길이를 X로 놓고 기차의 속력을 Y로 놓고 일단 요렇게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잡고 올라가서 XY 값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일단 물어보는 걸 다시 한번 풀어줘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자, 그럼 일단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어떤 열차가 길이가 57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20초가 걸린다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단위가 기차의 길이는 미터가 될 거고 기차의 속력 같은 경우는 초속이 되겠죠. 초속 Y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을 건데 자, 어쨌든 식을 만들어 볼게요. 총 20초가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첫 번째 식 뭐는 그쵸, Y는 자, 그 다음에 570m인 다리를 통과해서 570만 쓰는 게 아니고 거리에는 그 다리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까지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총 몇 초? 20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 뭐는 자, 똑같이 Y는 속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Y는 그 다음에 요번에는 1170m인 터널을 통과한대요. 그럼 거리 1170에다가 똑같이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서 이랬을 땐 얘가 얼마? 40초가 걸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XY 값을 구하는 게 답이 아닌 게 물어보는 게 다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나오겠지만 X랑 Y가 똑같이 30으로 나올 거예요. 구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차의 길이는 몇 미터가 될 거고요. 30미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기차의 속력은 초속 30m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게 기차의 길이와 속력이 아니고 기차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일단 거리가 351km래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그럼 거리를 아니까 우리는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속력분의 거리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속력을 구하기는 했는데 단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초속을 일단 시속으로 바꿔볼게요. 초속 30m라는 건 결국엔 60초에 30m를 간다는 소리죠. 자, 그럼 나는 이게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60초에서 1시간이 되려면, 그쵸? 초가 분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60을 곱해주고, 분이 한 번 더 시간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60을 곱해줘서 사실상 36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3600을 곱해주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알겠지만 공 3개 붙어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1시간에 18,000m인데 18,000이 아니고 108,000m인데 지금 여기서 공 3개를 없애주면서 총 몇 킬로미터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08km라고 쓸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아하, 그러니까 이 기차의 속력은 시간당 108km라고 해서 시속 108km겠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단위를 맞춰주시면, 자, 이제는 구하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물어보고자 하는 게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 그래서 속력과 거리를 다 아니까 이제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속력 뭐분의 108분의 거리 얼마? 351.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바꿔보면 3과 108분의 27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얘를 약분시켜 볼게요. 9로 약분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9, 3, 그 다음에 9, 1은 9 해가지고 12가 되네요. 자, 그럼 얘 보세요, 여러분. 60으로 맞춰주면 얘는 3과 60분의 15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총 시간은 몇 분? 그쵸? 3시간 15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구하라는 게 있었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초속으로 우리가 구했지만 이렇게 시속으로 한 번 더 구해줘야 된다라는 응용의 형태였지만 어쨌든 맥락은 똑같은 문제였다라는 거. 자, 그럼 포인트 두고 가시면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번 유형은요, 일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도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러분 전체 일의 양이죠. 전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양. 요 일의 양을 1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일의 양을 1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문자, 미지수를 잡는 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의 포인트인데요. 지금 항상 1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14일, 4일, 8일 이런 식으로 1을 우리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의 문자의 포인트는 하루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시간으로 만약에 이제 뭐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문자는 그쵸 1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수와 동재가 함께 일하면 14일이 걸리는 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은수가 하루 동안 1일이죠. 하루 1일 동안 하는 일의 양, 이걸 X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일이 나오고 4일이 나오고 8일이 나왔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자는 1일,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X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누구 나와요? 동재라는 아이 나오죠. 그럼 동재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Y로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은수와 동재가 함께 일한대요. 함께 일하면 총 며칠이 걸린대? 14일이 걸린다라고 해서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은수와 동재가 함께 일하니까 일의 양은 이렇게 같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함께 일을 해서 총 며칠을 일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14일을 일한다고 했기 때문에 14일. 그럼 이렇게 해서 일의 양이 되겠죠. 총 얘네가 14일 동안 일을 한 양이 되겠죠. 그랬을 때 다 했대요. 총 14일이 걸려서 다 끝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의 양 얼마? 그렇죠. 1이다. 다 끝마쳤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수가 4일 동안 일을 한 후 동재가 8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일을 둘이 함께하여 8일 동안 모두 일을 마쳤다. 여기서 두 번째, 어려운 것 같지만 그대로 해주면 돼요. 일단 은수가 며칠 동안 일을 했어요? 4일 동안 일을 했죠. 그럼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x였기 때문에 4일 동안은 총 몇 x의 일을 했겠어요? 4x의 일을 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동재가 8일 동안 일했으니까 8i만큼 일했겠죠. 그 다음에 둘이 함께 했대요. 그러면 x 플러스 y 이렇게 함께 며칠을 일했대요, 여러분. 8일 동안 일을 해서 모두 끝마쳤다라는 건 일을 다 했다. 전체 일을 다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총 일의 양 얼마로? 1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굉장히 쉽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립해서 계산을 해주면 x가 28분의 1, y도 28분의 1이 나올 건데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걸 잘 보면요. 같은 일을 은수가 혼자 한대요. 은수가 혼자 일하면 총 며칠이 걸리겠는가 하죠. 자, 그럼 이제 은수가 주인공으로 봐야 되니까 은수 x의 값을 볼게요. 얘는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수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28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하루 동안 28분의 1을 하는데 총 전체 1을 하려면 얼마? 며칠이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8일이 걸리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8분의 1만큼 하루 동안 하는 거니까 총 28일 동안 하면 전체 일의 양 1을 채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똑같은 유형 문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 읽어볼까요? 미영이와 지희가 문서를 입력하는데, 자, 여기는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나왔네요. 미영이가 8시간 하고, 지희가 나머지 3시간 동안 하면 마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얘도 총 1의 양이구나, 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문자를 잡아줘야겠죠. 그러면 얘는 미영이가. 여기서는 기준이 되는 게 시간이니까 몇 시간? 항상 1을 기준으로 문자를 잡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얘를 뭐로 잡으면? 그쵸, x로 잡으면. 요번에는 누구? 지희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얼마로 잡아주면 돼요? y로 잡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영이와 지희가 문서를 입력하는데 미영이가 8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지희가 3시간 동안 나머지를 하면 마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식이 올라와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그쵸. 미영이가 일단 8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미영이가 총 하는 일의 양은 8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희는 3i. 그래서 마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일의 양 얼마? 1이라고 누라 그랬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여기서 나오겠죠. 지희가 먼저 4시간 동안 하고 미영이가 나머지를 5시간 동안 하면 마칠 수 있다. 여기서 두 번째 식이 나와주면 돼요. 자, 그래서 지희가 4시간 동안 먼저 했으니까 4x만큼 하고 그 다음에 토스를 해준 거죠. 누구한테? 어머! 미쳤나봐요, 여러분. 잠깐만요. 돌았나봐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헷갈렸어요. 자, 이번에 지희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면 몇 i? 그쵸, 4y.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 미영이가 몇 x? 5x. 해서 끝마쳤다라고 해서 이렇게 1을 놔주면 되겠죠. 어머,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잘 봐야 돼. 여기서 교훈을 하나 또 얻었네요. 문제를 항상 잘 읽자. 내가 아는 유형이 나왔다고 너무 자만심에 막 선생님처럼 해가지고 그래버리면 틀린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똑바로 읽어야 되는 게 또 포인트죠.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x, y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아시겠지만 x가 17분의 1이 나오고 y는 17분의 3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무엇을 물어봤는지 봤을 때 이 일을 미영이가 혼자서 하면 며칠이 걸리겠는가? 며칠이래요. 몇 시간이 걸리겠는가?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미영이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 17분의 1이니까 미영이가 혼자서 하면 총 몇 시간? 그렇죠. 17시간이 걸리겠더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2번 문제는 여러분 증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당연히 있겠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자, 과거와 현재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작년, 그리고 오늘, 어제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가 존재할 건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현재를 물어봤어도 나는 뭐를? 과거를 문자로 잡아야 돼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볼게요. 7번 문제. 자, 어느 학교의 작년에 학생 수는 800명이었는데 올해는 남학생이 어쩌고 했고 여학생은 어쩌고 해서 총 814명이 되었다. 자, 올해 남학생 수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이 나오고 올해가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를 물어봤죠. 그렇지만 쩌니쌤이 올해와 작년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올해를 물어봤어도 나는 뭐를? 과거를 문자로 잡아야겠구나. 말이 또 안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를 문자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올해 남학생 수를 물어봤지만 나는 과거의 남학생 수를 문자로 잡아야 되겠구나. 아니, 과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니까 작년의 남학생 수. 아이고야. 작년의 남학생 수를 X로 잡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작년에 누구시기를, 그쵸, 여학생을 Y로 잡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문자를 잡았으니까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학교에 작년의 학생 수는 총 800명이었다. 여기서 끊어주고 첫 번째 식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 총 더해서 X 플러스 Y를 해서 총 몇백 명이었다? 800명이었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올해에는 남학생이 5%가 줄었고 여학생은 10%가 늘어서 814명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식을 잡아주면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두 번째 식은 사실 여러분들이 취향껏 두 가지의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식 중에 하나만 원하는 거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체에 대한 식으로 써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전체.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814명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건데 보면 올해는 남학생이 5%가 줄었죠. 자, 5%가 줄었다는 건 작년에 X였기 때문에 그럼 5%가 줄었으니까 나는 100분의 95만 남는 거겠죠. 그래서 100분의 95X. 됐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학생은 10%가 늘었죠. 그럼 작년에는 Y였는데 10%가 늘었으니까 여자는 그쵸 100분의 110Y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총 814명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식을 써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 좀 싫습니다라고 하면 증가량만, 그러니까 변화량만 봐서 식을 써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작년에는 800명이었잖아요. 올해는 814명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의 변화가 얼마만큼, 그렇죠? 플러스 14명이라는 우리가 증가량도 충분히 여기서 쉽게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증가량만, 변화량만 가지고 식을 써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에는 남학생이 5%가 줄었어. 그러면 그쵸? 100분의 5x만큼 준 거니까 마이너스 빼주고 그 다음에 10%가 늘었어. 그럼 100분의 10y만큼 더해줘서 는 거니까. 그래서 총 몇 명이 늘었더라? 14명이 늘었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조금 더 숫자가 작은 게 좋으니까 선생님이라면 요거를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해주면 x가 440, y가 36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 잘해놓고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x가 440이니까 답은 440명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써놓으시면 완전히 나가리 틀려요. 완전히 나가리. 응? 큰일 났어. 이러면 시험 망해요. 자, 왜냐면 여러분, 지금 내가 구한 건 작년의 남학생 수죠. 작년의 남학생 수 X가 44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신을 똑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올해 남학생 수이기 때문에 440에다가 아까 몇 프로 줄었다 그랬어요? 5%가 줄었으니까 100분의 95. 요렇게 계산을 해준 요 값이 바로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418이 나와서 답은 440명이 아니고, 그렇죠, 418명입니다 라고 요렇게 써주셔야만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렇죠, 과거와 현재가 나왔을 때 과거를 문자로 잡고 잘 계산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만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를 물어보는 건지 작년, 과거를 물어보는 건지 정확히 마지막까지 정신 똑띠 차려야 한다라는 문제인 거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됐나요? 그러면 같은 유형의 문제 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고 힘내시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서관에 오늘 하루 이용자 수를 어제와 비교해보니, 자, 보세요. 오늘과 어제가 나왔죠? 자, 그럼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거기 때문에 과거를 일단 문자로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어떻게 쓸지 봐야 되겠죠? 쭉쭉쭉쭉 해서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있다가 식이 나올 거긴 한데, 자, 물어보고자 하는 건 오늘 도서관에 이용한 학생의 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현재를 물어봤긴 했지만 나는, 그쵸, 어제를 문자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을 X로 넣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어제 도서관을 이용한, 그렇죠, 성인을 뭐로 넣고 Y로 넣고 일단 들어가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도서관에 오늘 하루 이용자 수를 어제와 비교해보니, 자, 학생의 수는 몇 프로가 증가했고 15%가 증가했고 성인의 수는 10%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가 증가하여 어제보다 30명이 더 늘어났다. 우와, 선생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정말 식을 못 만들겠어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멘붕이 올 거예요. 요거 조금 응용 문제긴 한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 학생의 수는 15%가 증가하고 성인의 수는 10%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뛸게요, 여러분. 30명이 더 늘어났다. 여기를 일단 1번의 식으로 잡아볼게요. 됐나요? 그러니까 학생의 수는 15% 증가했고 성인의 수는 10% 감소하여 30명이 더 늘었다. 얘는 일단 증가량만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100분의 15x 증가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성인은 10%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10y 해서 총 몇 프로가 늘어났다? 30명이 늘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몇 프로가 아니고 30명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디서 와줘야 되냐? 그렇죠, 여기서 좀 겹치는 거긴 한데 두 번째 식은 여기서 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6%가 증가하여 어제보다 30명이 더 늘었다. 요게 바로 두 번째 식이 되는 건데,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6%가 총 30명이라는 뜻이죠. 됐나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6%가 증가해서 어제보다 30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6%가 곧 30명이다 라는 거, 요걸로 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분의 6 x 플러스 y 전체 6%, 그쵸? 얘가 몇이다? 3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시면 x가 320, y는 180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아하, 그럼 이제 x 320이구나 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나가리. 그죠? 왜? 내가 구한 건 어제 학생 수가 그러니까 32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건 오늘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이니까, 그렇죠, 나는 320에서 10%가 아니 15%가 증가했기 때문에 100분의 115를 곱해준 요게 바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68명이다 라고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파트 2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아직은 유형이 조금 더 남아서 다음 파트 3 강의로 또 준비해서 올 거고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혹시 질문 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수고하셨어요.